네, 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음, 자, 앞에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쭉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은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지금 배우고 계시고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면서 상담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이 상담의 의의고요. 두 번째로 상담의 운영 기관과 유형들에 대해서 쭉 볼 거고요.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술에 대해서 보고 상담의 자질, 상담자는 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뭐예요? 상담은 과학이면서도 예술이다. 상담이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약간의 예전에는 상담에 대해서 실체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상담자들도 이론을 접목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서 정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이제 과학이면서도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5가지 이제 우리가 상담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상담의 목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변화이겠죠. 예, 그쵸. 상담은 제가 생각하는 상담은 내담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 내담자들과 잘 교류하고 잘 만나고 내담자를 상담해 줌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상담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내담자의 통찰을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상담자가 함께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조력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저도 조력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상담자는 그렇게 내담자가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그런 사람을 상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상담에 대해 5가지 상담의 목표 중에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적응 기술의 향상. 어때요? 적응 기술의 향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적응 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삶의 적응이 어려운 거죠. 삶의 적응이 어렵고 뭔가 인간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다른 여타, 기타 등등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뭐 진로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적응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결정의 향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현대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결정장애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그 본인이 가장 그 적합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자기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봐서 그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상담실을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죠.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 그리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교우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인간관계 형성을 잘 유지시키고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본주의 상담에서 이제 그 가장 중심시하는 것이 잠재력 개발이 촉진이죠. 인간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존엄한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를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잠재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개발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뭔가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것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럼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지를 상담자는 찾아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그 5가지 목표에는 이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응 기술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향상시켜주고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잠재력 개발을 촉진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의 개념에서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담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아까는 저의 상담에 대한 그 정의.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신다면 나중에 이제 상담에 대한 철학,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상담 사례 발표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담자의 철학이 무엇인가 짧게 이렇게 그 정리해서 써서 나의 상담하는 데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자기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어때요?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더라도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이해, 그리고 문제 예방과 해결, 삶의 질의 향상 등 바람직한 인간적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상담이라는 것이 상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상담에 대한 정의, 공통된 요소의 정의를 보면 상담 활동의 성립 요소는 뭐예요? 성립 요소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상담하는 상담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상담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그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상담 활동의 성립 요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담 활동의 성립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담자는 어때요? 상담자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인 건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상담에 대한 그 공통된 요소. 도움을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이니까 상담자는 어때요? 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어야겠죠. 상담자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 그 사람이 그냥 우리와 수다 떨러 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문적인 이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동이나 행동의 변화, 그것을 학습해서 그것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담은 인간적 성장, 그리고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감이나 불안함이나 뭔가 자기의 삶에 호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서 오는 거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상담은 조력의 과정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르치고 다그치고 뭔가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고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상담자의 역할이다, 상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에서 이제 생활 지도와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생활 지도와 이제 상담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생활 지도라는 것은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가 내담자가 이제 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게 돕는 데 초점을 두는 거라면 상담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담자가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했죠. 내담자를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뭔가 생활 안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활 지도의 과정이라면, 상담은 내담자의 변화 과정을 잘 돕는,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상담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의 그 생활 지도 자체도 이제 생활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랬을 때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잘 리셋해서 그것을 잘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 상담적인 그러니까는 그 상담 영역에서 이제 생활 지도도 그러니까 상담 영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생활 지도는 일방적인 훈육이나
권위주의적인 지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주입하는 거, 그리고 권위자가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활지도의 영역과도 다르고 상담의 영역과도 이것은 그 생활지도의 생활지도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다루는 상담의 원리가 없는 이런 생활지도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것과 이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은 생활 지도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생활 지도도 상담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뭐 문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관계에 대한 문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우관계 문제라든지 뭐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니까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또 무슨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같이 그것들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같이 좀 실마리를 찾고 풀어갈 수 있는 상담자가 좀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자가 조력해서 그 삶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영역이다. 라는 거 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심리치료라는 말도 쓰고 상담이라는 말도 써요. 그 심리치료나 상담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교수님께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은 이제 치료라는 말은 병원에서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상담이라는 말을 써야지. 우리는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입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면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눠 놓고 있죠. 그러니까 상담은 대상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의 깊이가 있어요. 우울증의 깊이가 있고, 우울증도 깊어지면, 너무나 깊어지면 정신분열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서 정말 환청이 들리고 뭔가 우리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기괴한 행동 막 이런 것들을 막 한다. 이랬을 때는 약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좀 가볍고 경미한 문제에 막 이제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 그런데 여러분,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상담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한다라는 거.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발달이나 교육이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또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교육적인 측면, 발달적인 측면과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는 측면,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예방.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시죠. 학교폭력 예방교육, 뭐 성교육 예방교육, 아동 유괴 뭐 방지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가서 이제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들.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번의 실수가 나중에 커서 내가 만약 유명인이 됐을 때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해서 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진짜 학교폭력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별 영향을 안 미치지만 나중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아이들에게 좀 더 크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네, 좀 들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수평적인 관계다. 상담은. 네, 상담자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권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담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담자를 위에서 내려보면서 내담자에게 지시를 한다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경청해줌으로 인해서 내담자와 그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치료적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증적인 그 심각한 문제, 정신병리, 무겁고 심각한 이런 것들,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교정, 적응,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약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딱딱 좀 정리해주고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담과 심리치료 이게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담 이론과 치료 이론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상담과 심리치료의 전략, 기법, 과정에 별로 차이가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잘 잡고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자와 심리치료자의 활동을 구분하기 별로 요즘에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요, 상담의 목표에는 소극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어떠한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다 보다 협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협의적인 목표. 그러니까 협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 해결이나 적응, 치료, 예방,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적극적인 목표는 뭐냐? 적극적인 문제 광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만 하는 것,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이런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 긍정적인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요, 여러분, 내담자 한 사람의 그 행동 변화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족 상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누구 친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고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만 긍정적인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에 대한 폭력을 가지고 이제 상담실을 찾아온 그 내담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폭력을 가하고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괴로움 그리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들이. 지금은 이제 1학년이고 이론을 배운 그럴 때는 내담자에게 힘을 키워주는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에게 힘을 키워주게 되면 폭력의 강도는 한번 가해지면
점점 더 세지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에 대응하는 것은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예,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전인적으로 내가 그 전인적인 발달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 내담자에게 힘을 줘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예,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사람 내담자가 힘이 키워집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내담자의 남편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내담자분이 제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저희 교회 신문에 글로도 썼는데요. 사례로 글로도 썼는데, 선생님 그 상담은 제가 봤는데 왜 제 남편이 변하는 걸까요? 하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에 우리가 그게 상담에 대한 효과죠. 굉장히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은 굉장히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상담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내담자의 변화와 그 주변의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자가 되실 거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리적인 의사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긍정적인 행동 변화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전인적인 발달, 자아 존중감, 개인적인 강령,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지금 방금 아주 짧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다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상담이 중요하고, 왜 상담을 해야 하고, 왜 상담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상담자가 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아주 짧게나마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들을 보면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상담자가 상담을 전개할 때 반드시 일정한 기본적인 원리를 두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6가지 원리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칠 시간인 것 같아서, 잠깐 쉴 텐데,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재 내용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가 잘 돼 있죠.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뵐게요.